이번 시간에는 쿠의 법칙과 이제 파크랜드 공식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화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바로 쿠의 법칙이죠. 살짝 보이고 있죠. 이게 성인과 인펀트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 성인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9, 9, 18, 18, 1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머리는 우리가 한쪽, 그쪽 앞 뒷면이 있는데요. 한쪽 면이 4.5씩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9%라고 하는 거고요, 머리. 그 다음에 우리가 팔은 한쪽당 앞 뒤를 생각해서 4.5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 팔이, 그러니까 왼팔이라고 세볼게요. 왼팔도 한쪽, 그쵸. 그러니까 두 쪽이 있잖아요. 앞쪽이 4.5, 뒤쪽이 4.5니까 팔당 9니까요. 양팔은 1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몸의 양면, 그러니까 한쪽 면, 몸통의 앞쪽이 18, 그리고 뒷면도 18이니까 36이고요. 다리는요, 팔의 2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팔, 그리고 머리의 2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다리는 한쪽이, 그쵸? 한쪽 중에서도 앞면, 뒷면이 있겠죠. 한쪽 면이 9%면 앞, 뒤 합쳐서 한쪽이 18%. 이게 양 다리가 있으니까 합쳐서 36. 이런 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음부는 1%. 다 합치면 100%가 나오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성인이 있는데, 머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쪽이 4.5, 합쳐서 9.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팔도 한쪽이 4.5다. 앞, 뒷면 합치니까 9, 9. 그리고 이제 여기가 몸통의 앞쪽, 뒤쪽이 각각 18이니까 합쳐서 36. 그쵸? 다리도 앞, 뒤는 이제 팔의 2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9, 앞, 뒷면이 그쵸? 18이니까 한쪽 다리는 합쳐서 18이죠. 자, 그래서 18, 18, 여기도 18, 그리고 뒤쪽도 18, 여기는 9, 9, 합쳐서 9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펀트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성인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쵸? 아무래도 좀 달라지니까 단순 공식은 조금 정확한 면적을 얻기 상대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성인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으면 당연히 처음에 ABC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Airway Breathing, Circulation이죠. 그래서 우리가 Circulation은 맥박이나 아니면 도플러가 있으면 도플러를 봐도 좋고요. 일단 흡입 화상을 특히나 이럴 경우에는 페이셜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흡입 화상을 어떨 때 의심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보통 안면부 화상, 그쵸? 그러니까 얼굴 쪽을 다쳤거나 코털이 탄 경우, 그쵸? 이럴 경우에는 또 흡입 화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도 손상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삭관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그쵸? 뭔가 변하고, 쌕쌕거림, 또 기관지루 이런 것들, 그리고 원인 불명의 저산소증, 이게 가장 특징적이죠. 탄소질의 객단 배출. 그렇죠. 그러니까 가래를 뱉었는데 뭔가 시커먼 탄소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페이셜 마스크 얼굴에다가 그쵸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초기에 ABC가 끝나면 이제 운드 케어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최대한 그쵸 상처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뭐 마취용으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나르코틱스를 쓴다라는 게 IM이나 서큐로 그 운드 자리에 쓰면 안 되겠죠. 그쵸? 아프다고 해서 여기에 주사를 놓으면 운드가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원칙은 상처 보호가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에다가 주사를 놓는 그쵸? IM 근육이라든지 피부, 피하 주사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금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화상 환자에서는 말초혈관 수축 일단 그쵸, 수축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수분이 손실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수분을 아끼기 위해서 말초 쪽으로 가는 걸 그쵸, 아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초혈관 저항이 생기면서 그 혈관이 그러니까 혈액이 잘 안 가죠. 자, 그런 상태에서 흡수가 당연히 잘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소생술을 어느 정도 해주면 혈관 확장이 그쵸 충분히 수액 공급 같은 게 되니까 자 이제 말초 너네한테도 내가 혈액을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갑자기 혈액 확장이 촥 일어나게 되면 대량 흡수가 되면서 그쵸
뭔가 이제 마취 그런 걸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호흡이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상 뒤에 한 15분 이내에는 당연히 차가운 거는요, 너무 많이 쓰면 저체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온 정도의 물을 더 부어주면은 좀 더 깊은 부위로에 이제 전파되는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손상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상처 보호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요, 드레싱을 해주죠. 여러분 아마 오스키 공부할 때, 그쵸? 실기 공부하실 때 실바딘, 그쵸? 써보셨죠? 실바딘.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화상 드레싱을 하는데, 그쵸? 이거는 기본이 폐쇄 드레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분 손실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 그쵸? 이렇게 열을 많이 뺏기는 지금 부위이기 때문에 폐쇄 드레싱을 해서 열과 어떤 수분의 손실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픈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살살 해줘야 돼요. 살살 해주셔야 되고 환자를 굉장히 안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쵸, 상피에 데미지가 입히는 것도 안 되고요. 다른 뭐 세균, 진균들이 증식하는 것도 최대한 최소화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기능적인 자세를 그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플린팅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실바딘에 묻힌 다음에 그쵸 딱 붕대를 감아주잖아요, 그쵸? 자, 어쨌든 한번 이제 증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화상으로 왔네요. 화상으로 왔는데 양쪽 팔과 다리에 30%, 그리고 이제 2도 화상으로 화상 드레싱을 받았는데 혈액 검사를 받았대요. 입원 10일째. 자, 그런데 상처 부위의 발적과 통증 변화 없었대요. 뭐 어떤 감염 사인은 없네요. 그쵸? 딱히 우리가 항생제 치료 그런 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런데 보니까 그쵸? 중성구도 딱히 오히려 떨어졌죠. 중성구는 보통 50에서 70% 디퍼런셜 카운트는 돼야 되는데, 그쵸? 근데 백혈구도 떨어졌죠. 우리가 보통 마진을 4,000에서 만까지 잡긴 하죠. 근데 2,000이죠. 류코페니아가 왔네요. 그쵸? 혈소판도 지금 떨어졌고 뭔가 판사이토페니아가 온 것 같이 생겼죠. 자, 그런데 이럴 때는 아마도 실바딘 때문이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화상 드레싱을 할 때 실바딘을 쓰게 되고, 실바딘 같은 경우는 그쵸, 이렇게 일시적으로 류코페니아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보통 이 정도에서 오긴 하지만 이 사람은 그쵸 10일째에 왔다는 건데, 자,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팔로우 해보면서 당장 치료 중단을 하지 않더라도 증상은 소실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바딘에 의한 것이라면요, 네, 일단은 경과관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지금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평가 ABC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쵸,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당연히 그쵸, 초기 ABC부터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생술 중요하겠죠. 이제 굉장히 응급한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정맥로를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고, 화상 입지 않은 부위에서 적당한 혈관이 없으면 그때 이제 화상 부위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단 최대한 화상 입지 않은 부위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수행요법은 파크랜드 공식을 쓰게 되는데, 자, 파크랜드는 이제 아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25% 이상의 환자는 대부분 그쵸, 일리우스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코 그리고 게스트릭 튜브를 쓰게 되죠. 코 위관을 삭관을 해줍니다. 그쵸? 삽입을 해주고. 그러니까 장마비 같은 게 오게 되니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우리가 스트레스 얼서 예방을 위해서 제산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화상풍 예방.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그 하상 합병증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병증에 대한 대처이기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성인과 어린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성인과 어린이는 보통 이렇게 이제 특히나 외과에서는 이런 링거스 락테이트 솔루션 또는 락테이트 링거스 솔루션이죠. 하트만 솔루션을 잘 씁니다. 즐겨 쓰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쵸, 좀 더 이제 수분으로 이루어진 체 구성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빠르게 수분을 그쵸, 수분이 이제 전신적으로 빨리 부족한데 이제 골고루 가라고 5% 덱스트로스를 쓰는데 더군다나 2세 미만의 경우에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성인에서는 덱스트로스 안 씁니다. 그리고 성인에서는요, 우리가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성인이 50kg다 하면 kg 수를 곱해주고 4ml, 그쵸? kg당 퍼센트당 4ml이기 때문에 4ml 곱하고 kg 곱하고 그 다음에 화상 퍼센트. 만약에 우리가 뭐 팔 전체, 뭐 다리 전체, 아까 그쵸? 우리 구의 법칙 외웠죠?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퍼센트를 계산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첫 24시간 이내에 그 중에 2분의 1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1000을 줘야 된다고 이제 계산이 나왔어요. 그쵸? 1000을 줘야 된다고 계산이 나오면 하루에 맞죠? 1000을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 500 있죠. 절반은 8시간, 첫 8시간 이내에 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준다. 그리고 성인은 우리가 소변량을 0.5 시간당 킬로그램 밀리로 계산을 하고 어린이는 좀 더 이제 수분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1.0으로 킬로그램당 시간 그쵸 밀리리터로 계산해주면 된다. 제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이건 기본이죠, 그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급할 때는 크리스탈로이드를 쓰죠. 콜로이드는 안 씁니다, 일단. 그쵸? 이제 캐필러리가 이제 리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알부민 같은 콜로이드, 단백질 같은 걸 쓰지 않는다는 거죠. 뭐 다 빠져나오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누수가 된 상태인 모세혈관에서 쓰지 않고 크리스탈로이드 계열이 이제 뭐 보통 NS 있죠. 노말셀라인이나 방금 말씀드린 하트만 솔루션을 써서 그쵸 이렇게 이제 플라즈마 볼륨을 커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단은 콜로이드는 나중에 씁니다. 초기에는 그쵸 이렇게 이제 캐필러리가 리키하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그 콜로이드랑 크리스탈로이드 계열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혈장 확장 효과는 이게 더 좋거든요. 다만 초기에 크리스탈로이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증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0kg가 그쵸, 50세 남자가 있었는데 일단 1도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도부터 계산하시면 되고요. 몸통 앞면은 아까 18%라고 했고요. 한쪽 면. 근데 이제 한쪽 다리 전체니까 이거는 18%겠죠. 한쪽이 9%였죠. 앞쪽 뒷면 합쳐서 18%로 계산해 주시고 그다음에 왼쪽 팔 전체가 9%죠. 팔은 이제 다리랑 그쵸. 두 배의 관계니까 한쪽이 4.5%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합쳐서 이렇게 퍼센트로 계산하니까 45%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기에 8시간 이내에 이렇게 총 계산한 거에 절반을 그쵸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4ml다 아까 킬로그램 그리고 퍼센트당이었죠. 우리가 이거 총 계산하면은 4ml 곱하기 아까 이 사람 50kg였죠. 그리고 퍼센트는 45%였는데 총 계산한 거에다가 2분의 1만큼 해준 걸 초기 8시간 이내에 빨리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곱해주면 4,500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0%인 50kg인 30세 여자가 있는데, 자, 오른팔 전체가 얼마죠? 9%죠. 한쪽이 4.5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 다리 한쪽 앞면이 9%죠. 그리고 몸통 앞면 18%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아까처럼 4ml에다가 킬로그램 퍼센트니까요. 자,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킬로그램이 50, 그리고 퍼센트는 36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근데 일단 초기 8시간 안에 파크랜드 공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2분의 1로 해주면 3600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로이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콜로이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크랜드 공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 수액 투여가 이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압 전기 손상을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2ml 그쵸, 시간당 이렇게 해준다. 우리가 일반 성인에서는 아까 그 소변량이 0.5였잖아요. 0.5ml kg당 per hour로 계산했고 이제 우리가 소화할 때는 1ml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쵸 고압 전기 손상이 있을 때는 2다. 자, 이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2 중요합니다.
또 흡입 화상이라든지 술 취한 상태에서의 화상, 이런 경우에는 수액 투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린 아웃풋으로 수액 공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변량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뇨제를 이제 화상에서 쓰는 경우가, 근데 이뇨제는요 오히려 약간 위험한 게,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수액 그쵸 공급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데 억지로 유린 아웃풋을 늘리면 그쵸 딱히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쵸? 굳이 이거를 빼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뇨제를 써서. 그쵸? 이뇨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빼는 거잖아요. 이런 화상 상황에서 이뇨제보다는 만니톨을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니톨을 초기부터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액 공급입니다. 자, 수액 공급을 했는데도 뭔가 그쵸? 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수액을 일단 많이 주는 게 좋아요. 많이 줍니다. 자, 충분한 수액을 그래도 줬는데 핍류가 계속되는 광범위 화상 환자에서 그쵸? 우리가 이제 마이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에 의한 콩팥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수액을 더 많이 줘서 씻겨 내려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혈장량을 늘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그쵸 높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렸죠 방금, 이런 이제 전기 화상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메커니컬한 이런 이제 그 손상 같은 경우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충분한 손상, 아니 수액을 줬는데도 안 되면 목표치를 좀 더 높여서 가준다라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원인 때문에 좀 더 수액을 많이 줘본다. 그 다음에 소변을 알칼리화 시켜서 전해질이라든지 어떤 유릭엑시드 같은 거를 더 뽑아주는 원리로 이걸 쓰거든요. 그리고 랍도에서 있죠. 랍도마이올라이시스에서도 이런 게 나옵니다. 치료 보시면. 마찬가지로 혈장량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만니톨을 주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니톨은 그쵸, 초기부터 더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리고 이뇨제를 더 쓴다라기보다는 그나마 이제 만니톨을 쓰는데 초기부터 많이 쓰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또 안 됐을 때 일단은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쵸, 이런 경우에서 수액을 더 많이 줘보고, 그리고 이제 요 부차적으로 마니톨을 써보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제 루틴하게 정기 화상 환자한테는 루틴하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이런 것처럼 안 되는 경우에 주는 것도 있는 거죠. 일단 이건 이제 뭐 기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유린 아웃풋으로 아직 반영이 안 됐거나, 아니면 진짜로 볼륨을 충분하게 안 줬을 경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충분한 볼륨을 주기 위해서 수액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세 남자가 있는데 뜨거운 물을 엎질렀고 양다리에 화상을 입었네요. 4시간 동안 수액을 공급했는데도 시간당 소변량이 10ml였대요. 그쵸?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몸무게를 계산해 보면요. 그쵸? 우리가 방금 밀리리터당 그쵸? 킬로그램당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기준이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보통 0.5였는데 10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적어도 50은 넘을 거란 말이죠. 그쵸? 50보다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그러니까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쵸, 지금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10을 넣고, 그쵸, 보통 성인 남자 60을 넣어도, 그쵸, 0.5가 안 나오죠. 자,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이제 중심 정맥압을 측정해 봤더니, 역시나 수액 공급, 그러니까 뭔가 정맥의 압력을 통해서, 충분히 수액을 줬냐, 그쵸. 근데 3이면 낮죠.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뇨제는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의 모니터링을 이뇨제는 그쵸, 방해하죠.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화상이라는 상황에서 플루이드를 부족한데 이걸 뺀다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마니토를 써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일단 수액량을 일단 늘린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네,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